2021년 1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라는 거 오늘 처리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오전에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꼼꼼하게 봤는데 그 하청 직원이 한 명이 뭔가 잘못되어도 오너가 CEO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뭐 그 밑에는 이제 해당되는 업종이라든지 이게 세세한 게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직결되어 가지고 일을 감독하고 또 해야 되는 노동조합 측에서의 또 어떤 책임 이런 거는 또 없는데 아무튼 이제 내막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아는데 40년 기업인의 절규 IMF도 버텼는데 중대재해법은 정말 막막하다.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국회에 공개 호소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걸면 걸린다. 포괄적 안전 의무. CEO 오너 처벌법이 된 중대재해법 하청 직원 사망에도 1년 이상 징역. 웃긴 게 초중고 교장들은 이 법에서 학교는 빼라라고 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그 교사들의 조선 양반 같은 그 세계관의 면모를 엿볼 수가 또 있습니다. 학교가 사업장이냐 이렇게 따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어차피 받고 일하는데 그거는 자본주의 방식 또 어떤 가치의 방식, 인센티브의 방식이라는 걸 논리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법이 적용되는 데는 또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다. 숭고한 교육의 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인 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학교에 있는 양반 나으리들의 태도를 또 엿볼 수가 있었고요. 입한국에도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계의 압박에 밀렸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도 이것도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경향신문은. 그리고 노동 존중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죠, 경향신문. 근데 자꾸만 뭔가 노동자, 그 다음에 경영자 이렇게 자꾸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높여버리면 좋아졌나요? 일자리라든지 임금의 높이라든지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졌잖아요. 편의점 알바에 80명이 몰린다는데 이런 법을 하게 되면은 직장인들의 일자리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R&D 중소기업들도 성장 사다리 끊긴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제히 다 꺼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만들어낸 통과시킨 법입니다. 새누리당이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신문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울분이 찼는데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원전 부품업체입니다. 여기에 이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가 텅 비어 있는 공장 내부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탈원전하는 바람에 공장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탈원전이야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화, 핵무기로의 전환 가능성
에너지 안보 이걸 이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중국 바이러스를 방역한다는 빌미로 지금도 우리 경주에도 9시까지만 장사해라라고 하거든요. 9시까지 장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밤늦게까지 갈 손님들까지 오히려 9시 전까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몰리니까 더 방역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도 맞겠지만 실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 9시까지 먹고 후다닥 쫓겨나가듯이 집에 갈 바에는 그냥 나중에 먹자. 아예 안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9시까지 하든 뭐 10시까지 하든 8시까지 하든 시간 제한을 둬버리면 아예 사람들 밖에 안 나갑니다. 야, 됐다. 그냥 배달 하나 시켜가지고 집에서 혼술하고 잘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약속을 다 안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에 나가보면은 완전히 전쟁 났는 것처럼 초토화돼 있죠. 제가 그 지난 연말에도 실내 체육업 폐쇄하라고 2.5단계 올리면서 강제로 제가 딱 이틀, 제가 20년 도장 운영하면서 딱 이틀 강제로 문 닫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열받았었거든요, 그때. 이거는 뭐 하루냐 이틀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상인들의 장사를 못하게 강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 다 정할 거면,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정할 거면 시청이든 주민센터든 학교 행정실이든 교육청이든 다 똑같이 하라고. 다 똑같이 해라. 한수원이든 공기관 다 모조리 출근하지 말고 무급휴직을 해라. 그러면 같이 받아들이겠다. 과학성은 이제 따지는 거는, 지금은 귀신에 홀린 시대입니다. 귀신에 홀린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렇게 단언해요. 광우병 가지고 야, 소고기 먹지 마라 야들아. 어제까지 햄버거 먹어놓고 그때 시위 현장에 막 있던 그 박영선 씨라든지 그런 정치꾼들 자기 자식들 해외에서 다 유학하면서 주식이 고기인데, 엄마 그래 공부 많이 했어, 그래 밥은 먹고 다녀, 고기 많이 먹었지, 이렇게 안부 전화하는 것들이, 그 악마들이 그 광우병 시위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 눈치도 못 채고 일반인들은 죽는다고, 머리에 구멍 난다고 바로 어제까지 햄버거 먹어놓고 야 먹지 마라, 응? 그렇게 쉽게 낚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귀신이 홀린 것 같은 지금 시간을 우리가 태풍 속에 지금 있는데 이걸 저는 본질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인이다 뭐다 뭐 하려고 하느냐. 그냥 정부에서 뿌려주는 돈 적당히 받고 적당히 골고루 고만고만하게 살면 서로 불만도 없을 거야. 지금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국가라고 예찬하던 사람 아닙니까? 지는 근데 왜 양산에 그렇게 멋들어진 집을 살려고 땅을 사는지는 모르죠.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물론 그건 따라 배우라고 나도 가난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호치민 같은 사람도 없는 그런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철저히 조선 사대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나머지는 야 그냥 뿌려주는 세금 갖고 말이지 살아 고만고만하게. 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냐. 이 자들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발언들 했는 워딩들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고전이 아니라 뭐 고전이 섞인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 책을 늘 수시로 한 번씩 봅니다. 예.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 박제가의 북학의를 비롯한 그때 당시에 백타파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사람들 백타파가 어울리고 막 이런 장면들 묘사된 것들 보면은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뭐 궁핍한
벗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박제가 관련된 그런 책들도 있는데 보면 참, 야, 우리 시대 때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저 무리에 끼어 들어가서 정말 함께 섞여가지고 한 시대를 살고 싶다고 생각 들 만큼 굉장히 와닿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또 짠하기도 한 그런 그룹이죠. 정말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가지고 이거는 임용환이라고 하는 분이 펴낸 책인데 원래는 전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지식이 굉장히 박식한 분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독해 보세요. 요즘 중고 서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값싸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정권은 그런다죠. 레닌도 그랬지 않습니까? 레닌도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려가지고 중산층을 박살내버려라. 그래야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체제 방식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터질 때마다 뭐 2.5단계다 9시다 뭐 이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이런 거 자꾸 터질 때마다 그걸 영상으로 뭐 찍고 분노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상인정신이 못마땅한 겁니다. 상인정신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그런 거 하지 마. 그딴 거 하지 마. 경쟁 피곤하지. 그래 피곤한 거 하지 마. 우리가 더 공무원 시켜줄게. 지금 역사상 언제든가요.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공무원 숫자를 지금 많이 늘렸거든요. 채용 계획이 또 발표되었죠. 이곳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경주도 제가 경상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생각하는데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구가 지금 경주는 팍팍 줄어가지고 또 발표되었습니다. 세대 수는 늘었고 이제 가족이 쪼개지니까 세대 형태가 달라지죠. 공무원은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골 때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100% 다 공무원 하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보 멍청이들도 있겠죠. 한 사람 제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나요?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도 세금 내는데요. 이랍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해가지고 필기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그따구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세금 내는데요. 물론 내죠. 그 조세 부담률이 몇 %죠? 20%입니까? 지금 더 높을 겁니다. 한 25%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전 국민 공무원화 되면은 조세 부담률만큼 떼고 하다 보면은 월급 언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의 월급은 기업가가 주는 겁니다. 상인이 주는 겁니다. 예, 우리도 세금 내는데요. 그 소리 했다가는 얼마나 무식이 탄로 되는 소리인데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소련이 그랬죠. 지금 북한이 다 전신 공무원 아닙니까? 전 국민이 취업 상태입니다. 북한은 서류상에서. 예, 고용률 100%입니다. 북한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정도 더 잘 삽니까? 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대답하는 공무원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상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본질이다. 잘 살려는 욕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각에 닿아가지고 이 책을 또 꺼냈어요.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조선 사회의 잘못 배웠던 정말 거짓말로 배워 올린 그런 산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시쳇말로 우리 뼈 때린다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온몸에 뼈가 206개 뼈가 와자작 다 무너집니다. 이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정규교육 받고 살았는 사람들은 조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추억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제가 누더기가 되도록 봤습니다. 누더기가 되도록. 줄치고 메모하고 자료 찾았는 거, 연관된 거 삽지해서 붙여놓고 풀칠해서 아마 중고책으로 팔면 한 300원도 못 받을 걸레책인데요. 그 중에서 3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에서 거행하는 국가의식에 거적을 깔고 행사를 치르며 궁궐 문을 지키는 수비병은 새끼줄로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물자가 부족해서 국가는 백성들은 집에 대문도 크게 달지 못하게 하고, 요즘은 가난한 사람도 촌스럽다고 잘 사용하지는 않는 털마개와 가죽신은 대신급 고관만 쓰고 신을 수 있다. 1970년대 장발족과 미니스커트 단속처럼 의금부의 사줄들은 거리에서 불법으로 털 귀마개나 금 귀고리를 하거나 비단 옷을 입은 평민을 잡으러 다닌다. 백예민족의 허구입니다. 백예민족의 허구.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녔다. 백의 민족이다. 거기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찌른 것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다 뺏어가니까, 착취하니까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다른 거 읽어볼게요. 사실 농본사회라고 해서 상공업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 박제가가 말하는 핵심이 이것인데, 산업혁명과 산업화 이전에는 상공업이 발달한다고 해서 농촌이 초토화되지 않는다. 상공업 억제 정책으로 인한 제일 큰 피해자는 오히려 농민이다. 농업도 산업입니다. 농업이 산업이에요. 소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작물을 재배해도 팔지를 못하니 작물의 수익성, 황금성이 형편없다. 평생 가난하게 굶주리며 헐벗고 살고 땅을 넓히거나 부자가 될 기회도 없다. 그렇게 살면서도 농민들은 농본 정책을 농민 우대, 농민 보호 정책으로 착각해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수많은 보호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호법, 장려법, 촉진법 이런 거 농민 보호 정책으로 착각해서 평생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에 속고 산다. 지금 농민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정부 지원이 끊기면은, 그리고 관문이 더 넓혀져 버리면은 와르르 한 반에 다 날아가는 그런 지금 체제로 겨우겨우 연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기 싫은 정치인들이, 그저 표만 계속 우려받고 싶은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 본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농본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상공업을 억제한다는 정책의 목적은 지배층의 평안과 안정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은 가난하고 다른 욕망이 없어야 말을 잘 듣고 통치하기가 편하다. 삶의 변화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에 순종하고 변하고 말도 잘 듣는다. 반대로 노력하면 부자가 될 기회가 있거나 아차하면 더 가난해질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하든가 불만 세력이 된다. 이거는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수현 씨, 좌익 정치인 김수현 씨도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다. 한 가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학의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놨습니다. 주변 국가와 4대 교린을 한다고 하지만 외국의 훌륭한 제도는 하나도 배워오지 못하는 자가 외놈, 되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 청나라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합니다. 비웃으며 천하 만국이 다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믿는다. 쪽발이, 짱깨,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쪽발이다, 짱깨다.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게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인끼리는 상인들 보고 뭐라고 하죠? 장사치.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저 결국 장사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누구죠?
엔지니어들 보고는 공돌이. 아까 장사꾼 보고는 장돌뱅이. 군인 보고는 또 뭐랍니까? 군바리. 이런 풍토가 우리 고도해로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7급 합격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에다가 현수막 겁니다. 길거리에다가 현수막 겁니다. 몇 해 졸업생 1동. 정 안 되면 문중에서도 걸어줍니다. 누구 예를 들어서 김씨 집 둘째 아들 뭐 됐다. 서울대 뭐 합격했다. 빌라에서도 자기 집 입주민들이 걸어줍니다. 어쨌든 볼펜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출세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출세론이 이 사회를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업공상에 그 입각한 세계관, 직업관이 아직 고스란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한 100종원 좀 돼버리면 뭐 인정 좀 받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장돌뱅이, 공돌이, 군발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따로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보면 뭐 그때마다 우리가 커버하고 따라가고 이슈를 따라가고 질질 끌려갈 게 아니라 본질은 뭘 그렇게 잘 살려고 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신분 상승? 그런 거 꿈꾸지 마. 그거 피곤한 거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적당하게 사료 뿌려줄 테니까 그거 쩝쩝 받아 먹고 고만고만하게 살아. 저기 부탄이나 네팔 한번 봐봐. 행복 국가라잖아.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상관없이 대체로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박제가 책을 한번 꺼내서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